예, 팔공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역사 총정리 기말고사 대비 두 번째 영상을 찍겠습니다. 8번부터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멸망 중 철기 문화가 만주에서 한반도 정력으로 이제 확산되는 요 시기에 철기 문화가 확산되니까 한반도 쪽이니까 요런 나라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교과서 22페이지 지도를 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교과서 22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22페이지 시험 문제 요거 그대로 여기 그대로 시험 문제 냈습니다. 여기 그대로 요거 부여 요렇게 마한 변한 진한을 합쳐서 마한 변한 진한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죠. 요거 시험 문제 그대로 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은 제천 행사로 국가 단합을 꾀했다. 요거 잘 기억해 주고요. 요게 그때 이제 학습지로는 이렇게 했죠. 제천 행사,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영고, 동맹, 옥저는 명칭은 알 수 없지만 제천 행사를 지냈을 것이고요. 동예, 무천, 삼하는 계절제 이렇게. 이거 왜 합니까? 국가의 단합을 국가 단합입니다. 같이 제사 지내고 우리 힘을 합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여는 전쟁보다는 평화 외교를 지향했다. 전쟁을 강력히 펼친 나라는 고구려죠. 낙랑군에게. 고구려와 옥저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교론을 운영하죠. 서옥제, 대릴사위, 민며느리제.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요렇게 고구려, 그 다음에 민며느리제, 옥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사랑보다는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좀 안타깝죠. 운영했다. 삼하는 인간의 법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으나 신은 용서할 수 있는 소도를 운영했다. 소도의 지도자, 지배자는 천군이라고 그 당시 이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야 부연도 마찬가지고요. 가야 연맹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다. 중흥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옥저와 동료도 뭐 마찬가지고요. 잘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철기 문화가 한반도로 확산될 때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살펴봤고, 이제 여러 나라 중에서 옥저 동료는 망하고 부여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만 살펴보면 되겠죠. 삼국 중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나라는 백제입니다. 4세기 백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에 누군가가 발전하는 기초를 마련했겠죠. 그 왕이 누구인가 하면 백제 3세기입니다. 순서대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3세기 백제 고이왕이 관직 벼슬, 관등, 야 너는 관리의 등급이 너는 높아, 야 너는 관리의 등급이 너는 낮아. 그게 관등제입니다. 관리의 등급을 정해주는 건 누가? 왕이. 그러면 왕권이 세죠. 왕에게 권력이, 중앙이 왕이거든요. 왕에게 권력이 모이는 상태, 중앙집권국가 기초를 마련했다.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이제 4세기 한강에 자리 잡은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 왕이 이 건초왕입니다. 왕권이 세고 군사력도 강하니까 고구려 평양성을 막 공격합니다. 이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전사합니다. 고구려는 왕이 죽었으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위기겠죠. 다시 백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백제는 이제 칠지도, 힘이 세고 경제도 발전했으니까 뛰어난 문화적인 칠지도를 만들어서 외에 하사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백제가 문화가 발전했다 그 말입니다. 문화가 발전한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다 이 말입니다. 한편 이때 신라 이 시기에 4세기 후반인데 지배자 호칭을 마리간의 뜻이 뭔가 하면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군장,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요때 신라는 내물 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세기인데 4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이제 5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세기는 이제 고구려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한때 백제 때문에 한때 고구려는 위기였죠. 요것 때문에 요렇게 위기였죠. 위기를 극복한 왕이 소수림 왕입니다. 소수림 왕. 요렇게 요 세 가지 정책으로 체제를 정비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은 이제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시켰다. 호우명 그릇이 전 거죠. 그 다음에 장수왕은 수도를 남쪽으로 국내성에서 수도를 평양성 남쪽으로 내리는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강 유역을 장악합니다. 어디를 공격해서 백제를 공격해서 그러면은 이제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장악하니까 당연히 백제는 이제 수도를 잃었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백제의 계로왕은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장수왕 입장에서는 이 고국 원왕의 복수를 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극이죠. 일단 수도를 잃었고요, 불탔고요, 왕도 죽었고요. 할 수 없이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가 불탔으니까 웅진으로 수도를 내렸습니다. 웅진 시기 무령왕은 담노, 그러니까 백제는 지방을 담노라고 불렀습니다. 22개가 있었고요. 왕족을 파견하여, 그러니까 왕은 자신이 믿는 사람 왕족을 이제 파견하여 지방을 장악했습니다. 지방 사람들을 군대에 데리고 가니까 군사력이 이제 커지겠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12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신라 전성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세기, 4세기 백제가 시작했고요. 백제가 4세기 전성기,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 이제 6세기는 신라 전성기입니다. 근데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백제는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이 참 슬픈 얘기죠. 그건 그렇고, 신라 법통왕부터 6세기 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에 금강가야를 먹었다. 금강가야가 항복했거든요. 그 다음에 진흥왕, 이 사람이 중요하죠. 고구려의 그 광개토 대왕과 비슷한, 전쟁마다 다 이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이 한 일은 화랑도를 정비하고요, 군사력을 강화하고 고령에 대가야를 먹습니다. 그리고 백제 성왕과 손잡고,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백제 성왕과 손잡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를 확보합니다. 한강 상류를 확보합니다. 요거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죠. 요걸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백제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신라고요. 사로국 보이죠? 사로국이 신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신라, 여기 백제, 신라의 진흥왕, 그 다음에 백제의 성왕이 손잡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6세기에. 그래서 여기 한강 보이죠? 한강 여기는 이제 여기가 상류거든요. 상류. 여기는 신라가 먹죠. 여기 한강 여기 보이죠? 여기는 하류는 이제 백제 성왕이 이제 차지합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드디어 잃어버린 고향을 찾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흥왕이 곧 백제를 공격해가 한강 하류까지 확보합니다. 그리고 영토를 넓혔으니까 영토 넓혀서 가면서 돌비 하나 세웁니다. 그 돌비 이름을 순수비라고 합니다. 백제 성왕 입장에서는 한강 하류를 잠시 수복의 비슷한 말은 회복이다, 이런 말이겠죠. 잠시죠, 잠시 수복해서는 다시 신라에게 뺏기니까 이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신한 신라를 공격하죠. 당연히 이 배신자 신라 나쁜 놈 하면서 공격을 했죠. 그런데 공격을 했는데 백제는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아이고, 참 이게 이제 참 성왕은 참 안타깝죠. 예, 성왕은 전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백제성왕이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도 옮기고 국가 이름은 남부여로도 고치고 국가 중흥을 노력했으나 결국은 신라의 배신으로 관산성에서 전사합니다. 백제의 고통 맞죠? 예, 계속해서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유명한 거죠. 예, 요런 거. 선생님이 밑줄 그었습니다. 요 역사, 이 천리장성을 이제 축조하죠. 뭐 이런 것들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 고구려가 밑줄 그었죠. 중요하죠. 이거는 쉽게 적을 수 있겠죠. 고구려가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만약에 고구려가 이때 무너졌으면 백제와 신라도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예, 요거 참 잘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라는 나당연합군을 결성했다. 나당연합군. 여기서 나는 신라고요. 당은 당나라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전성기에 좀 더 넘어가죠. 요거는 예, 백제 전성기죠. 칠지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호우면 그릇도 보이네요. 이거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고구려 전성기네요. 장수왕이 한성 먹었죠. 한강 먹었죠. 그러니까 수도를 할 수 없이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내렸죠. 그 다음에 신라를 지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관산성에서 예, 여기 보이죠. 여기 당항성 보이죠. 여기를 통해 가지고 김춘추가 중국 여기가 당나라 아닙니까? 당나라하고 가가지고 나당연합군을 먹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공격하고 그 이름도 유명한 계백장군이 이끄는 5,000명의 백제군과 황산벌 전투를 벌이죠. 백제가 멸망하고요. 백제가 멸망하니까 왜는 백강에 그 백제를 지원하는 군사부대를 보냈으나 나당연합군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는 부흥운동을 멸망하고 나서도 다시 우점 해보려고 했으나 다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문무왕 이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매섭성과 기벌포 전투로 이것도 기억해 주고요.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요 전투가 끝나고 나서 신라는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고구려 멸망으로 신라가 삼국 통일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신라가 삼국 통일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까지 보겠습니다. 예. 65페이지 지도를 보라고 했으니까 65페이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65페이지 지도는 요거네요. 요거 지도 요거 시험에 냈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요 지역에는 발해가 들었었습니다. 발해는 좀 묘한 여기를 빈칸 네모로 두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발해. 여기가 이제 한강이고 여기가 이제 요까지가 지도가 이제 올라가 있고 거랑 당 흑수 말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신라 남조 발해 북조 남북조 시대라고도 평가하는데 여러분들은 발해라는 국가 이름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발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는 냈는데 수업 때는 못 본 지역인데 요거 그대로 보면 되겠죠. 자, 고구려 유민이라는 말은 망한 백성을
유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심이 되고 말갈족이 이제 다수입니다. 다수 말갈족이 힘을 합쳐 세운 나라 이름이 발해입니다. 그리고 해동성국으로도 불렸습니다. 해, 바다해, 동쪽동, 성, 위대한 성, 거룩한 나라, 성, 나라국, 해동성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가 바다 건너 동쪽 아닙니까? 중국 당나라가 발해를 그렇게 평가했다 그 말입니다. 한편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자신을 스스로 고구려 왕이라고 칭해가지고 고구려 개성의식을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발해도 거란족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이 거란족이 이제 발해를 멸망시키고 곧 어디를 이제 침략할 예정입니까? 고려를 침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란족이 발해를 멸망시켰으니까 고려를 침략한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고려 침략 예정, 요거는 조금 다 세 번째 영상으로 보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 시대를 남북국 시대다. 발해가 북쪽에 있고요. 발해가 북쪽에 있고 신라가 통일신라가 남쪽에 있고, 요 시대를 남북국 시대다라고도 표현한다 하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